미국 대선이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오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현재 이시바 총리가 일본 역사상 최단명 총리에 그칠 것이란 얘기들이 현지에서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 상당히 혼란스럽게 마감됐는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혼란스럽게 마감됐기 때문에 지금 좋은 소식을 좀 얘기하면 요새 그 수학기를 앞두고 농민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 어제 쌀소를 좀 많이 늘려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호남에 쓰이신 이 방송 시청하시는 농민들께서 제 바이너리가 좀 이렇게 노출돼 있거든요, 신문에. 예. 그래서 이메일상으로도 이렇게 흐느끼면서 이렇게 했던 거기에 흐느끼는 표정을 썼더라고요. 아, 예. 이렇게 해서 저 주셨고요. 농협 내에서도 인격이 훌륭하시고 내부직원으로부터 덕망이 높은 유찬혁 그 부회장이라고 계십니다. 예. 예, 전 부회장인데 이분 농민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을 보시고 굉장히 이런 방송 좀 그것도 경제 방송이니까 예. 이렇게 주식만 말고 그런 방송 좀 해주십사. 국민이 어려울 때, 농민이 어려울 때 그런 방송을 해주는 게 경제 방송의 목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이 있으셔서 지금도 그런 마음은 저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주식 투자에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그 시청자분이 많이 또 돈 벌기를 바란다. 라는 그렇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오늘 호재와 악재, 그것도 대형 호재와 악재가 있었죠. 다들 우리 캐서분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겹치지 않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ASML의 문제가 미국 증시에서 많이 그 영향을 받았냐 하면 모건 스탠리의 윈터스 룸이라는 보고서 우리가 저러다 한 3주 전인가 삼성전자 그렇죠. 팔아라 이렇게 그때 차트 분석에 관계없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대 지수가 종합적인 지표인데요. 미국의 그 규제 문제 이런 거와 함께 많이 떨어졌던 모습이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보겠습니다. 예. 반면에 그 호재도 있었죠. 국제유가 호재 소식이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관심이 됐던 일환의 원유시설 그 타격을 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인플레 재발 우려 지금 페드 인사들이 인플레 재발 우려가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렇죠. 유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이런 그 재발 우려가 많이 됐던 것 이건 호재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반면에 사실 그 트럼프가 또 이렇게 지금 부각되다 보니까 1차 에너지 가격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도 좀 호재가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 호재와 대형 악재가 이렇게 겹쳤었는데요. 워낙 미국 주가가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차익 실현과 함께 오늘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만약에 지금 저기 우리 김채은 PD께가 보여주셨습니다는 부동산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유틸리티가 이렇게 받쳐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주가 좀 많이 떨어졌을 수가 있는 소지였었거든요. 주도주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 모습대로 이렇게 보면 3분기 실적이 좋았던 좋게 나오고 있는 금융주가 미국 증시를 받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관심은 어제 그런 조짐이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1360원 뚫려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고 방송이 드렸습니다. 예. 사실 근데 오늘 그 달러 인덱스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김채연 PD께서 아마 그래프를 보여주시겠습니다는 136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아마 준비가 이렇게 나중에 되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366원까지 가서 비커드 위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렇죠? 136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어제 아마 우리가 1360원 뚫리면서 어제 장미에서는 이렇게 1300원 플랫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방송 내용이 좀 앞선감이 있습니다는 예.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60이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 않느냐. 또 외국 자본의 향방도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대선이 이제 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8년 전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8년 전 상황 옥토버 서프라이즈죠. 예.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트럼프가 이코노믹 클럽에서 얘기했던 우리와 관련된 방위부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서 우리 외신들이 어제서부터 이렇게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는 사실 미국 내에서는
대선 구도가 지금 20일 남겨져 있기 때문에 누가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관심이 되는데요.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박빙 구도 좀 균열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도 이 해리스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해리스를 넘겨주면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할 줄 알았는데 거기 좀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에 균열된 조직을 보다 보니까 이게 박빙 조짐에서 균열이 되다 보니까 또 자기 집 내에서 균열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도 측면에서는 해리스 지지자 측면에서는 타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흑인이라든가 유색 인종들이 이제 해리스의 지지층이었었는데요. 예. 이 흑인의 지지층들이 좀 빨리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막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는 8년 전에 옥토버 서프라이즈. 아마 시청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8년 전에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2016년에 사실 누구든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한테 이긴다는 사람은 없었죠. 저도 그때 당시에 방송할 때 워낙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지도가 높았었고, 예. 그 다음에 1990년대에 이렇게 빌 클린턴이 워낙 미국 경제 신경제 신호를 창출했기 그렇죠. 때문에 누구든 다 100% 힐러리 클린턴이 된다고 이렇게 봤는데요. 11월 선거일 바로 직전에, 그때는 11월 7일인가 했습니다. 예. 이번엔 11월 5일이지만, 직전 전에 10월 달에 옥토버가 되겠죠. FBI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게 옥토버 서프라이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도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재현돼서 45대 이어서 47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이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하면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최근에 오늘도 이제 스탠다드 차트에서 대선 전에 신고가를 기록하겠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 연일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66,000달러 이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감기 때 나왔던 올해 4월달에 시작되던 반감기 때 2억 비트에 이제 시간이 이제 문제겠습니다. 가는 게 아니냐 그런 기대감도 국내에서 어제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그런 코인 얘기가 다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2억 비트, 과연 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하면은 비트코인이 자연스럽게 좀 연결되긴 하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입장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미국의 국권 정치에서는 공화당 하면 월가에서 돈을 줘야 되고 기업인들이 돈을 줘야 되는데 사실 돈을 걷는 이유가 굉장히 적었죠. 최근엔 좀 준다 그래요. 월가에서 그리고 기업인들이 이제 준다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이런 사람들이 사실 트럼프의 선거 장악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민감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입장이 변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말까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입장은 대사기극이다 이랬죠. 그랬었죠. 근데 올해 지금 컨퍼런스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보면 비트코인 슈퍼 왕국이 만들 것이다 하는 시각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대선에서 유리한 형국이 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해리스와 이렇게 박빙의 구도가 깨지면서 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그 이전에도 한번 나타났었죠. 트럼프 피습 사건. 이걸 그렇죠. 계기로 해서 동정표를 얻으면서 그때 당시의 후보가 바이든이었으니까 사실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트럼프 트레이드거든요. 트럼프 트레이드 지금은 말이 좀 적어졌습니다. 트럼프의 트레이드의 상징이 비트코인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는 트럼프 2.0 시대에는 가장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쪽의 시각이 최근에 다시 박빙 구도가 깨지면서 다시 한번 재집권하면 비트코인이 뜰 것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4차 반감기 올해 4월 23일에서 시작됐는데요. 비트코인에서 2배, 4배 이렇게 했는데요. 그 비트코인 가격이 4차 반감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것은 거의 없었고요. 미비했죠. 그리고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4차 반감기보다는 트럼프 요인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의 과거 발언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얘기했던 이 비트코인 슈퍼 왕국의 실체, 이 실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어제 모 회장님께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그러셔가지고, 예. 저희들도 이제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좀, 이 주식투자도 못하고, 비트코인 같은, 이런 건 예. 투자할 수 있습니다는 책임상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런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의 책임, 이런 것을 좀 해서 상대적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좀 제한된다 해서 나름대로 그런 시각이 있는데요. 예. 오히려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가 재집권할 때는 소위 슈퍼 비트코인 왕국에 대해서 실체를 아셔야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그렇죠.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거는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구상하는 비트코인 슈퍼 왕국에 대한 구상은 뭘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결론만 말씀했습니다. 예. 달러를 교체할 수 있느냐. 이제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막을 내리지 말고 보세요. 달러 교체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발권력을 페드에 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도 이건 아니다. 그러면 달러를 병용할 것이냐 하면 법정화폐의 기능을 페드에 줄 것이냐.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자막을 돌려서 다시 그러면 자 핵심적 자산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케너디 후보와 문제였었죠. 그러면 핵심 자산은 안정 자산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케너디 지금 이제 그만두고 트럼프의 손을 돌려쓴다는 비트코인 가치를 금으로 보장한다. 이 태연성 보장하는 게 핵심 자산입니다. 케너디는 이걸 인정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금본위제를 주장하지만 자 금과의 태연성을 완전히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직전적으로는 결론이 내시겠죠? 그렇죠. 자, 비트코인의 이 슈퍼 이렇게 왕국 구상인데 발권력도 페드에 주지 않고 법정화폐도 인정하지 않고 핵심 자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되는 거냐? 뭐가 되는 거냐? 뭐든지 투자는 밸류 대비해서 프라이스가 형성되고 예. 그렇죠? 가치가 있어야지 무슨 시장에서 가격이 그렇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없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가치가 없을 때는 그걸 가격을 부여하는 게 발권력이라든가 법정화폐의 기능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자 트럼프가 얘기하는 슈퍼 왕국의 구상은 사실 실체가 좀 불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너무 이것을 믿지 말고 그냥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그냥 목표 수익률만 되면 그냥 빨리 좀 차익 신호를 해줍시다. 그래서 트럼프가 재집권 하더라도 비트코인 슈퍼 왕국을 구상하겠느냐, 입장대로 가겠느냐, 예.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정치권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부터 중의원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런데 이 벌써부터 예상이 안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미국이 현지 시간으로 대선이 꼭 20일 남았고요. 오늘부로.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책을 띄는 게 여부간없이 선거일에서는 투표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보궐구 서울시 교육감 선거라든가 4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거 4대 권리가 국민의 4대 권리가 그렇죠. 선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일본도 이제 어제 중요한 선거에 나올 사람들 후보가 다 등록이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돼서 선거가 겹치기 때문에 이게 선거와 관련돼서 내용들을 쭉 한번 점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달 27일 날 있는 중요한 선거에 이틀 동안에 일본의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들어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선거가 자 9월 27일 날 이시바가 자민당 선거에서 극적으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기시다 입장에서는 종전의 총리였던 기시다 입장에서 국민의 낮은 이렇게 지지도를 극복하지 못하고 연임을 포기하겠다 하니까 이 이시바 정부가 태어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달 1일부터 취임했지만 국민의 지지도가 워낙 낮습니다. 예. 역대 출범 당시의 지지도가 지금 한 40% 정도 나오는데요. 가장 낮았던 기시다보다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추진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보통 이제 국민들한테 한번 대전환시켜서 정연을 해산시키거든요.
그래서 해산시켜서 국민에 한번 물러서 본인 자신의 어떤 정책 구상을 알면 중의원 해산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의원을 해산시켜서 그 해산이 해산되기 위해서 중의원 선거가 27일 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중의원 선거는 종전보다 좀 다른 점이 있죠. 기사가 들어올 때 2020년 10월인데요. 이때보단 지방 거기는 일본의 그 의회 선거는 소지역구 선거입니다. 그래서 한 10석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과거에서 보면 한 3분의 1을 자민당과 지금 공명당과 연합전당이고요. 2를 차지하여 승리다. 그만큼 자민당이 국민의 지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워낙 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만 투표하더라도 사실 그 승리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반수를 좀 할 것이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오면 아마 1개월짜리 단기, 최단기를 끝날 겁니다. 이런 시각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반수를 넘기래도 과거에 3분의 2가 넘겼을 때 사실 기시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과반수를 얻어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이시바 시게루가 얼만큼 본인 자신의 정책을 필 것이냐. 경우에 따라서는 휘두르는 장사가 되지 않겠냐. 휘두르는 총리가 되지 않겠느냐. 좀비 총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사실 이시바 입장에서는 뭐 3분의 2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과반수라도 땡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과반수를 얻기도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홍영권께서도 땡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솔직합니다. 어찌든 간에 표 한 표라도 좀 땡길 수 있는 게 지금 이시바의 심정이다. 물론 이시바의 선거는 아니지만 자민당과 공명 등의 연합전당이 국내 표심을 좀 땡길 수 있는 이런 심정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시바가 계파 간에 굉장히 갈등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 군사적 측면. 요거는 군국주의죠. 고이즈미파, 아베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때에서는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의 이렇게 무임승차론 이번에 이코노믹 클럽에서 나온 것과 정면 충돌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국주의를 지향해서 그동안은 방어적 군사력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 헌법을 개정해서 사실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이게 사실 이시바가 갖고 있는 또 아베파, 고이즈인파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미쳤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시아판 나토 구상,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동맹국 간의 방어망을 구축하자. 이거는 트럼프의 정면을 배치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실 출구 전략이죠.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시다노믹스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하는데 사실 그 기시다가 갖고 있는 딥레 탈출을 위한 출구 전략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를 증시와 금융시장 역보를 볼 때에는 상당 부분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는 사실 이시바가 신사 참배를 할 것이냐도 이게 굉장히 신앙파와 관련된 사람들이 지지세력이 많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이걸 두고 또 우리 국민 전체에서는 신사 참배 일제 강제 시대가 있기 때문에 언젠데 신사 참배를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대일 감정과 관련돼서 긴데는요. 이건 신사 참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시바가 이번에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국민당, 연합정당이 과반수 이상 득표되지 못할 때는 모든 계파 간에 사실 각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과반수 득표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힘들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만약에 과반수를 확보하면요. 이 확보하더라도 사실상 자민당 자체에서 넘어야 될 이 산들, 허들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과반수는 넘어 있죠. 총리가 된 지 지금 10월 27일이니까 9월 27일 한 달뿐이 안 되기 때문에 역대 일본의 그 총리 중에 7단명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신사참배도 안 하고 이렇게 한일 관계가 좋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국기 입장에서는 좀 이시바가 계속해서 될 수 있으면 하는 되는데요. 사실 경제 측면에서는 출구 전략하면 N거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자민당 내에서도
지금 이게 쭉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대장성 패러다임이 압도적입니다. 아직도. 이 대장성 패러다임은 엔저와 수출 진행입니다. 근데 사실 그 미에노 패러다임에서 지금 위에다가 갖고 있는 미에노 패러다임은 엔코죠. 금리를 올려서 엔코죠. 예. 근데 기시다와 지금 이시바가 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가반수를 해서 이번에 총리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개파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출구 전략, 엔코 전략을 전환시키는 이 전략에 대해서는 자민당 내에서도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엔저와 엔고 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엔저보다 오히려 엔고 정책을 추진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일본의 여건, 대외 여건 이런 쪽으로 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엔달러는 149엔입니다. 요거는 150엔 돌파하면 굉장히 이시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장 개입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일주일 내내 148, 149엔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허들인 150엔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 지금 측면에서는 엔고를 전환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수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엔저가 아베노미스가 추진하는 엔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수가 침체되어 있죠. 내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렇게 엔고 전략하면 지금 일본 경제를 받치고는 수출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내수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이 측면에서 바로 엔고로 돌리기 어렵다 하는 엔저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고, 자 대외적으로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62원 같습니까? 60원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달러 강세 정책이다. 우리 원화로 약세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달러 강세는 엔화 약세죠. 예. 근데 일본이 자체적으로 사실 이시바 정부가 엔고로 돌리기가 어렵지 않느냐. 미국은 일본을 대상으로 강한 달러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본이 내부적으로 보면 엔화 독자적으로 엔고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막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같이 대선 중의원 선거 결과라든가 그다음에 승리한다고 해서 자민당 내 여건이라든가 그리고 일본의 대내 여건이라든가 대외 여건 미국적인 측면에서 쭉 봤습니다는 많은 사람이 이시바가 될 때는 엔고로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엔화 투자를 강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이시바가 당선된 이후에 9월 27일 이후에 141엔이 지금 아까 김철현 PD께서 보여줬으면 149엔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중의원 선거에 이시바가 사실 그렇게 국민의 지지층을 넓은 상태에서 이 엔고로 추진해서 많은 사람 엔화 추천할 정도로 엔화가 강세되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125엔을 가냐, 예. 160엔을 가느냐 하면 160엔 쪽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추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